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방법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방법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이게 6.27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구독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도 말고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자가 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공식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빚내서 집 사라. 실제로 지금 보이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인데요. 지금도 한국의 부자들의 관심사 1순위는 바로 국내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는 월세를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매매에서 평수를 넓히는 것으로 전략을 짰는데 2010년대부터 2020년대는 갭 투자와 상급지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갭 투자가 어떤 건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갭 투자는 쉽게 말해서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돈만큼의 갭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10억짜리 집을 내가 5억 투자하고 전세 5억을 줘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상급지로의 이동은 하급지로 여겨지는 곳에서 상급지로 계속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곳, 더 비싼 곳으로 계속적인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갭 투자와 상급지가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부동산의 투자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에 6.27 대책으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규제다, 역대급 규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핵심은 앞서 봤던 갭 투자와 상급지로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면은 내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켜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6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떤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오르는 모습,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으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우리가 얘기했던 흔히 박스피라고 불렸던 그 코스피가 어째서 지금은 부자가 되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높아진 금리 인하의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건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즉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파월과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와 주가의 부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가 더 살아나게 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택가격이 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대출이 이제 제한이 됐죠.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창용 총재는 과거에도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지표가 바로 PB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PBR이 1이 안 되는 게 지금 7월 2일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도 1.36, 1.38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이 1이 아직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정도의 PBR을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한 35%에서 4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가 정말로 4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법 개정, 주주헌원, 그리고 세제 개편 등이 실제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는 드리겠지만 우선 오늘은 이 부자가 되는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친기업 정책을 펼칠 기업인들을 정부 주요 인사로 등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정우 AI 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전현직 대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분들로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기업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더욱더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쐐기를 박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부동산의 대체 투자로 자리를 잡았다. 주식시장이 대안으로 제시가 된다. 대출 규제에는 맛보기고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기업의 실적뿐입니다. 기업들이 토양이 갖춰져 있는 이 마당에서 자신들의 실적으로서 주가를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코스피가 2,800에서 3,100까지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동산 투자가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안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대안으로서 가장 유력한 게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